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전월 대비 둔화됐고 예상만큼 둔화됐다.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꿈꿔왔던 금리 인하 하겠는데? 금리 인하 기대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죠.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까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부분은 흥분하지 마셔라.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표 그 한 달치 겨우 둔화된 거 확인한 다음에 아이고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흥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나올 악재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인위적으로 증시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에 자칫 잘못했다가 악재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유동성이 없으니 장중의 변동폭, 변동성 커질 것이고 개인들 힘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 침착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고질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10% 하락, S&P 500이 0.21% 하락, 나스닥이 0.26%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장 초반에 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었는데 장 막판에 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최고치 기록했던 것에 똥침을 딱 찌르고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그래도, 3대 지수가 전고 좀 다 뚫고 막 최고치 기록하고, 저 정도 올랐으면은 뭐, 이익 실현하고 뭐 빠질만 하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병 오른 것도 없는데, 그죠? 더 빠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표이긴 하지만 그거 발표한 다음에는 뭔가 또 상승 모멘텀을 만들 뭔가를 계속 작업질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업질이 상당히 불쾌한 게 뭐냐면 오늘 이따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거죠. 어이 투자자들 딴 거 보지 말고 그 미쓰리가 자꾸 멘탈 관리해주고 막 정신 차리게끔 막 따가운 소리 하는데 그거 듣지 말고 일로 와 여기 봐 여기.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금리 인하 할 거야. 이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개인 투자자들을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올해 금리 인하 할 거라니까요? 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드냐면 미쓰리가 예상한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는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 참 힘들지만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통 정도는 느껴야지만 겪어야지만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미국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악재를 수면 위로 올려놓지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금리 인하 이 지랄하고 있다 보니까 미쓰리가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올해 금리 인하 할 거고 그리고 시장도 원하고 있고 계속 개인들한테 금리 인하 할 거야 하고 있는데 뭔가 세상 불편하죠. 그 불편함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고통까지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미국은 지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이니까 당연히 발표가 됐겠죠. 전주 대비 10,000명 감소해서 22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명이 됐다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쪼개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병들 하네. 아니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저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고 좋다고 상승한다, 웃긴다, 꼴값 떤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이 된 거는 최근 들어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30만 건이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거는 그 상승 속도, 증가 속도와 증가 폭 같은 건데 지난주 23만 건이라는 거는 물론 일주일 만에 만 건이 증가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렇다고 23만 건 됐다고 저렇게 경제지표 안 좋은데 하물며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지표란 말이에요.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금리나 가능성을 키우면서 좋아라 하는 저 모질이들 보면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낫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게 약을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가끔 맥주도 마시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제가 워낙 매운 거 좋아하고 고추냉이 같은 거 좋아하니까 김치는 또 없으면 못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제대로 이렇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는 하는데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위경련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주식시장 꼬라지 보면 이거 위험 쉽게 낫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10,000명 증가했다. 고용지표 부진했다. 와 금리 인하 하겠다. 그리고 부진한 경제지표 보면서 개 좋아하던 주식시장이 이번에는 오히려 10,000명 감소해서 22만 2천 명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명이 돼서 미국 고용이 좋아, 미국 경제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자니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고. 그죠? 애매합니다, 지금. 자, 4월달 수입 물가지수 전월 대비 0.9% 상승했고요. 전문가 예상치는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발표됐고 이 수입 물가지수, 뭔가 물가지수, 물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요거 인플레이션 아직 확실하게 꺾인 거 아니네라는 불안감도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4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5.7% 상승했다고 합니다. 4월달 산업생산 전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요. 자, 경제지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4월달 CPI 좋게 나왔지만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려면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언급한 통화정책 관련 언급한 뉴욕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이 3명 모두 인플레이션 지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꺾였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준은요.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못 잡으면 인플레이션 계속 상승하고 경제지표 부진하고 완전 진짜 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둔화됐고 전월 대비 둔화됐다라고 우리가 막 기분 좋아하지만 그 전날 발표됐던 그러니까 4월 14일 날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방은행 총재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올해 들어와서 1월달, 2월달, 3월달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어. 즉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했어. 이번 4월달에 겨우 잠깐 둔화된 거야. 한 달치 그냥 확인한 거야. 그런데 이 한 달치 확인한 거 가지고 금리 인하 할 수 있느니 뭐 없느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겨우 한 달치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이렇게 한 몇 달이 쭉 둔화되는 거를 봐야지만 둔화되는구나. 금리 인하 해도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불안불안한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하고 수입 물가 상승하고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시장이 찝찝한 건 뭐냐면 자꾸 투자자들을 희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날요. 9월달 금리 동결 확률이 32.9%예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25bp 인하 확률은 49.7%인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넘어서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 확률이 67.1%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뭐 고용지표 부진하면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이 50%가 안 돼요.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bp 금리 인하 혹은 더 이상 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 67.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동결 확률이 32.9%고 25bp 인하 확률이 49.7%인데 이게 지금 50이 못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동결 가능성도 있고 25bp 인하 가능성도 있고 50bp 인하 가능성도 있고 G5준만큼 뭐 75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합쳤더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넘어서 67.1%더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미쓰리가 며칠 전에 여러분 금리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50%가 안 돼요. 이 이야기에 마치 반항하듯이 25bp 인하 그 이상까지 다 합치면 50% 넘어 67.1%야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게 찝찝하고 불쾌하고 근데 그냥 제가 오늘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결론 그냥 그거예요. 미쓰리는 2023년 연말에 2024년 주식시장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죠? 제가 그리고 언제 이걸 예언했습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연준은 할 일이 더 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되게 비웃고 여러분 2024년도에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장도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죠.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작년 11월 달. 뭐 때문이라고요?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해서 상상 임신처럼 확대됐고 그 이야기 더 이상 안 해드려도 되죠. 문제는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50%가 못 넘고 다른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 계속 확인해야 되라고 신중한 모드에 있는 반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5월 1일 날 개소리를 했죠. 이상하다. 미쓰리도 금리 인하한다고 예상했고 시장도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왜 미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왜 다른가? 서로 약간 동상이몽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당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슈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리고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약간 우리가 좀 겪기 어려운 악재를 딱 한번 겪어야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도 꺾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뭘로 막겠습니까? 그냥 글로벌 경기 침체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이슈,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걸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어떤 악재가 딱 튀어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도 누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고 연준에게 금리 인하 명분도 주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하면 이렇게 청소되고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고 지금 주식시장은 뭐냐면 그런 고통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날로 먹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연대가 비슷하거나 뭐 저보다 더 윗세대도 계시겠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대가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중국의 이제 뭐 어떤 보복 관세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중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지네들이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미국은 경제 괜찮아. 골디락스야. 연착륙이야. 근데 중국 경제가 후지네. 뭐 이런 이슈, 그런 이슈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런 이슈가 튀어나오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훅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 매매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 금리는 인하될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악재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 악재까지 겪지 않으려다 보니까 경제지표 가지고 이상한 또라이 같은 해석을 하는 거죠.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고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000건 이상 증가됐다고 개조하고 이게 지금 뭔가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더워지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